자, 미국 증시가 보게 되면 다우 지수가 어제 기준으로 이제 0.75% 하락이 나왔었고, 나스닥이 어제 0.72%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다우와 나스닥이 지금 어제 빠지고 오늘 빠지고 약 이틀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다우와 나스닥이 빠지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결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틀간 조정과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어제도 빠졌고 오늘도 지금 빠지고 이틀간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코스닥도 지금 어제와 오늘 양 이틀간 하락폭이 나오게 되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1050선 고점 찍고 나서 지금 1000선까지 거의 밀릴 판국이었었으니까 다행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지금 다시 꼬리를 만들면서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이런 모습이 나스닥에서 나왔어요. 어제 나스닥이 개파락을 시원하게 했다가 장중에 계속해서 회복을 나오면서 결국에는 장대에 양봉을 하나 그린 모습이었습니다. 마이너스긴 한데 어찌됐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장중에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왔다는 거죠. 오늘 국내 증시가 과연 어제 미국처럼 그런 모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긴 하겠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회복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가 넘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오면서, 원래대로라면 7월 1일부터 12시까지 영업 확대하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 노래방 등등 이런 것도 다 풀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증가를 해버리니 이거는 완화는커녕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떻게 됐냐? 4단계로 격상을 시켜버렸어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됐습니다. 중앙대책본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코로나19의 규모가 2000명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0명까지 피크를 찍을 수도 있다. 그리고 9월달 넘어가게 되면 9월부터는 다시 확진자 방역을 잘하게 된다 그런다면 9월달부터는 한 300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1000명대가 넘어가고 고점을 찍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의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첫 번째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거 타이틀로 지금 시장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빠지고 있는 중인데, 굳이 이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시장은 당연히 빠져야 될 위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자 그런다면 저는 시장 자체가 올해 말까지는, 최소 올해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상승이라는 구간 자체가 미친듯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이 아니라, 하루도 안 빠지고 조정도 없고 하락도 없는 그런 하락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1년 365일 시장이 날마다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거는 없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끌어올려 주느냐, 고점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를 해주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코스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 그런다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에요. 1년 365일 쭉 올라왔습니까? 아니죠. 상승이 나오게 되면 빠지게 되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빠지게 되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빠지게 되고, 상승과 하락 패턴을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그림들이 저는 올해 말까지는 쭉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올해 12월부터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은 지금 시즌 자체는 뭡니까? 지금은 대선 시즌이에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선 시즌에는 시장이 보통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시장에 대선 테마가 돌기 시작을 하면서 대선 테마에 들어갔던 모든 자금들이 시장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서 시장의 부흥을 이끌어내고, 현재 경제 상황 자체가, 시장 상황 자체가 실물 경제는 파탄이 되겠지만 모든 지표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장 경제가 좋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이번 2분기 실적 봤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어서 반도체
지금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있죠. 국가 근간인 사업들 자체가 버티고 있고 SOC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시장에 돈이 돌고 있는 상황인 유동성 장세가 풍부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까지는 괜찮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시장,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시장은 인류가 처음으로 겪어보는 질병으로 인한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이 발생을 했었고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확산 속도를 거치고 있는데 그게 이거를 겪었던 만큼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느냐? 절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인구의 8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모를까? 그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을 충분히 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시장을 지켜보다가 그동안 내가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은 굳이 현 구간에서 손절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종목들을 갖고 있다 그런다면 지수가 빠지고 오게 된다 그랬을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2차 매수와 3차 매수를 들어가서 평균 매수 단가를 떨어뜨려 놓으면 다시 시장은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서 회복의 모습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월 17일은 8월 17일까지 주식시장에서 뭘 하느냐, 각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든 상장사들은 8월 17일 이전까지 2분기 실적 발표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8월 17일까지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지금 7월 9일이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까지 거의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실적이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미리 찾아서 이게 저점에 있는지 고점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혹여나 저점에 있다 그런다면 슬슬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될 시즌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2분기 실적 발표일이 8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떠한 종목을 볼 때 또는 내가 어떠한 종목을 사려고 할 때 2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시작을 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취합을 하고 반드시 실적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어떠한 종목을 사기 전에 반드시 실적 부분 체크해보고 인터넷을 통하든 유튜브를 통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실적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또는 실적이 이번에 컨센서스가 상행을 할 것 같다 라는 종목들 위주로만 제발 매매를 하셔라 라는 거를 당부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교차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더 많은 주식 정보와 꿀팁을 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은 오른쪽에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